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중에 하나죠, 워시앤토크. 어떤 분들에게는 잠자기 전에 꼭 듣는 ASMR, 어떤 분들에게는 출퇴근길에 말벗이 되어주는 워시앤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제 차를 세차하면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워시앤토크 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물이 좀 약한 것 같네요. 오케이. 자, 오늘은 휠하고 전체적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오늘 워시앤토크는 조금 짧게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어지럽죠. 네, 뭐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공항에서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질병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거는 뭐 다른 부모님들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 마스크도 막 품절 대란이 나고 막 가격이 뭐 3배, 4배씩 오른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저희 블랙디테일 구독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 부디 큰 이슈 없이 가족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또 동시에 좀 빨리 이 일이 좀 진정이 돼서 모두가 좀 이제 따뜻한 이제 봄날도 올 텐데, 가족끼리 이렇게 마음 놓고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뭐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뭐 뉴스 매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실 테니까 굳이 저희 채널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네 블랙디테일의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참 대단하네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채널이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을 했나, 제가 어저께 좀 밤에 좀 이렇게 봤거든요. 10,000명 돌파한 기념으로. 사실 블랙 디테일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떡상, 뭐 이렇게 뭐 하나의 영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뛰어가지고 이슈가 돼서 그렇게 급성장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그 스테디하게 일정하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에 뭐 디테일링이라는 분야 자체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하게 즐기는 그런 취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해서 큰 돈을 번다든가 큰 인기를 얻을 거다라고 기대도 안 했지만, 또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여러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또 이렇게 되면 저도 모르게 또 제가 처음에 디테일링 그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그 목적이랄지 그런 초심들이 흔들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 큰 뭐 곡절 없이, 그런 큰 굴곡 없이 완만하게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계속 받아서 1주년 즈음에서 구독자 10,000명이 달성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분명히 부족한 점이 많은 채널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본업이 있는 사람이라 유튜브 영상 개수도 얼마 안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굉장히 적은데 반해서는 그래도 꽤 선전하지 않았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되고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영상 개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가치가 있게 좀 값어치 있는 영상이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값진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새 제가 달리는 댓글 중에서 어떤 질문글이 많이 눈에 띄냐면요. 유리막 코팅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요새 제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리막 코팅제가 좋은 건지 막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 스스로도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탐구를 해왔고 또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유리막 코팅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세차용품 같은 거 너무 남의 말 듣지 마라, 본인의 소신대로 해라 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유리막 코팅제는 조금 특이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직접 사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극히 드물어서,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유리막 코팅제의 종류가 몇 개 안 되죠. 보통 이제 새 차를 사서 그 차 이제 처음 출고할 때 이제 뭐 블랙박스랑 뭐 썬팅이랑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그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업자한테 맡겨서 이제 그렇게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들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셀프 유리막 코팅 뭐 이래가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팅제가 좋습니까? 제가 뭐 딜러한테 물어보니까 이러이러 A, B, C, D 뭐 이런 코팅제를 얘기하던데요. 이게 정말 좋은 건가요?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질문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대부분 이제 조금 더 일찍 디테일링에 입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많은 제품들을 접해 왔잖아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아직까지도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흔히들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 유리막 코팅제만 해도 뭐 몇백 가지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로 어떤 게 얼만큼 좋은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그 어떤 누구도 검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신차를 뽑으셨는데 딜러가 무슨 ABC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코팅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가늠하시나요? 보통 이제 가격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뭐 한 30만 원짜리예요, 혹은 5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와, 이거 100만 원짜리면 엄청 좋은 건가 보다, 그 정도로 좋은 건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지불을 하시죠. 뭐 나름의 뭐 후기도 읽어 보실 거고 하겠지만, 정작 그 코팅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인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 ABC, 뭐 예를 들어서 ABC 유리막 코팅제 10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이 정말로 가격이 그 정도인 건지 여러분들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확인해 볼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리막 코팅제의 그 유리막 코팅제 자체의 가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시공을 맡기면 공인비도 같이 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유리막 코팅이라는 작업이 절대로 그냥 코팅제 하나 사가지고 쓱쓱 바르고 닦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유리막 코팅제 자체만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유리막 코팅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를 하나 사러 가신다 라고 했을 때 뭐 운동화를 고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메이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운동화의 성능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신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5만 원짜리예요. A라는 운동화는 5만 원짜리인데 브랜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랜드예요. 5만 원짜리 운동화란 말이죠. 보기에는 뭐 이뻐 보이는데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운동화라고 합니다. 그 파시는 분이.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뭐 리복, 뭐 그 요새도 그런 브랜드가 유명한 게 맞죠? 네. 어찌됐건 그런 브랜드점에 갔더니 운동화가 한 7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짜리 무명 브랜드 신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이키에서 나온 7만 원짜리 운동화를 선택하시겠어요? 단순히 그냥 뭐 가격이나 브랜드만 가지고 선택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둘 다 뭐 양질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후자 쪽, 그러니까 좀 더 나이키 운동화를 사시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 2만 원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처음 들어본 브랜드, 잘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운동화를 하나 사면 뭐 한 적어도 1년은 신을 텐데 1, 2년은 신을 텐데 그 2만 원이라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처음 보는 브랜드,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품을 고를 때 그 제품의 브랜드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뭐 제가 추천드리는 세차용품 이렇게 보시면 몇 개의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세차용품을 만들어 왔으며 제가 직접 써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되게 괜찮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브랜드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브랜드에서 나온 신제품과 아니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제가 모르는 브랜드의 제품을 두고 봤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신뢰가 가는 브랜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겠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독 유리막 코팅제에 대해서는 이 브랜드가 정말로 얼마만큼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하고 인증된 업체인 건지 유독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리막 코팅제도 제가 아까 신발을 예로 들었을 때 나이키 정도로 속하는 그런 메이저급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뭐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가격도 심지어 가격들도 나와요. 구글링이나 이런 거 해보면 해외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실은 어떠냐? 우리나라 이제 출고를 해요. 차를 출고를 해서 유리막 코팅이랑 뭐 이런 거 패키지로 광택집에다가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한 절반 분들은 그 코팅제가 뭔지도 모르고 시공을 받으십니다. 뭐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그 가격만 보고 30만 원이면 30만 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싸네. 이게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제품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요새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떠냐? 무슨 유리막 코팅 써요? 하고 물어는 보세요.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얘기하죠. 예, 이거 ABC 유리막 코팅제인데요. 얘가 한 2, 3년 가요.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중에 한 8, 90%는 그렇구나. 한 2, 3년 가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그러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무슨 업체 제품이다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구글링을 좀 해보세요. 혹은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내가 검색을 해도 아무리 그 제품이 안 나온다, 아무리 검색해도 그 제품이 안 나온다 라면 일단은 거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5만원짜리 듣보잡 브랜드의 운동화와 7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두고 봤을 때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나이키 거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왜냐면 나이키 브랜드라는 그 네임 밸류도 있고 그 브랜드에 이제 그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바탕으로 제품을 사는 거니까. 왜냐면 실제로 뭐 파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이키 만드는 공장에서 똑같이 만드는 거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거 사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나이키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이거 2만 원 싼 게 더 이득이겠네 라고 생각하고 5만 원짜리 사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아니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걸 사실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브랜드가 주는 그 신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회사들이 그 이미지와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TV 광고다, 잡지 광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게끔 품질 관리도 하는 거고 AS도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 2만 원이라는 그 차액에 그 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시는 입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나이키에서 나이키 신발 만드는 공장 그대로 거기서 만든 거라고, 똑같은 제품이다 라고 파시는 분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본인이 정말로 그거를 알고 있어서든 아니면 이거를 팔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든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런 얘기를 파시는 분은 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선 어떻냐는 거죠. 그거 믿을 수 있겠냐고.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파는 그 판매자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브랜드의 이미지와 그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이저급 그리고 신뢰가 있는 검증된 브랜드의 제품을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새로운 세차용품을 고를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얼마만큼 신뢰가 있고 네임 밸류가 있어서 그 네임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품질 관리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메이저급 브랜드들이 자기네들 뭐 몇 푼 벌자고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믿는 거죠. 설상 진짜로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두 개의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린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소비자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말이 나온 김에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매니아분들은 또 어떤 제품에 또 이제 막 열광을 하시냐면 이거 그 프로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제품이다. 이거 프로들만 쓰는, 아무도 몰래 쓰는 비밀 같은 그런 제품이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막 열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남들 안 쓰는 거, 그러니까 막 어디 숨겨져 있는 어디 비밀 같은 진짜 그 마법의 약품 같은 뭐 이런 거를 막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뭐 흔해 빠진 거 쓰는 것보다는 남들 안 쓴 거 이런 거 좀 새로운 거 좀 써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지만 마치 그런 제품들, 프로들만 쓰는 제품만이 좋은 제품이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구글링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좀 후진 제품이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랑 같이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그 논리적으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 A라는 카샴푸를 하나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연구 개발 끝에 테스팅도 거치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카샴푸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 제품에 자신이 있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일부 프로들한테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유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물건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카샴푸 이게 원료가 제한적이어서 내가 하루에 10통밖에 못 만드는 그런 한정된 그런 카샴푸다 이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세차용품은 다 화학약품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는 우리 그 패밀리들만 한정적으로 쓰는 아주 비밀의 약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현혹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 판매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좋은 제품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유통돼서 많이 팔아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그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정말로 만든 이 제품이 이렇게 좋고 그렇다라면 일부 프로들한테만 한정지어서 공급을 할 이유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세일즈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어디서 라벨 가리로 해서 유통하는 건데 대놓고 팔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미 메이저급 회사에서 팔고 있는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이 팔 수 없으니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국내 영업으로 이렇게 영업으로 파는, 결국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다음 회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자, 아까 했던 얘기 계속 이어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팔리는 제품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유명한 제품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컴파운드 추천하는 그 영상에서 그 맨제르나라는 컴파운드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레이컨트리라는 굉장히 큰 이제 패드를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정말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디테일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맨제르나 컴파운드가 그거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면 어떤 제품이 좋아요? 물어보면 나는 이러이런 컴파운드가 훨씬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맨제르나 컴파운드 뭐 써보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뭐 이거 한두 번 써봤는데 나한테는 좀 난 별로더라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 맨제르나 컴파운드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다른 이제 국산 컴파운드를 막 이렇게, 국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런 컴파운드를 막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폴리싱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좋아하시는 그 컴파운드랑 제가 갖고 있는 이거 맨제르나 헤비컷 컴파운드 400 한번 우리 비교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패드를 딱 끼고 그 국산 컴파운드 찍 해가지고 요만큼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패드도 똑같은 패드로 털고선 이제 맨제르나로 바꾼 다음에 돌려보고 그 차이를 딱 비교해봤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은 상태에서 컴파운드만 교체해서 비교를 딱 해봤는데, 이분이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맨제르나 쪽이 훨씬 더 그 스크래치 제거도 많이 됐고 그 데미지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제르나라는 그 브랜드는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신발의 나이키 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하고도 되게 그 역사도 깊은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 브랜드에서 그 헤비컷 컴파운드 400이라는 제품은 그 안에서도 거의 베스트셀링이 항상 기록되는 그런 컴파운드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그 회원분께서 좋다고 극찬한 그 국산 컴파운드는 어떤가요?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뭐 규모로 따지면 사실 게임도 안 되는 차이거든요. 구글링을 검색해봐도 나오지도 않는 제품이고, 자, 우리나라에서 아름아름으로 팔고 있는 그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링으로 팔리는 컴파운드보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게 쉽다고. 내가 만든 컴파운드가 그렇게 우수하고 정말 이렇게 좋다면,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살면서 이 좁아 터진 저 대한민국에서만 팔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 정도 안 되는 규모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물론 이제 내가 소신이 있고, 그리고 나는 누가 뭐래도 이 브랜드가 좋다, 난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감성이 좋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건 전 인정이에요. 무조건 인정. 왜냐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맨제르나 컴파운드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마치 그냥
아름아름으로, 아, 그거 별로 쓰레기야. 그냥 이게 훨씬 더 좋아. 이거 써. 그 말만 믿고 그렇게 사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들을 때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아니, 그거 왜 쓰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천한다라는 제품을 보면 타 중국 OEM으로 생산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맨제르나 있잖아요. 그 맨제르나가 OEM으로 생산해주는 컴파운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라벨은 맨제르나가 아니지만 맨제르나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컴파운드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파운드도 어쩌면 맨제르나 공장에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업하시는 분들의 말에만 속아서 혹은 그냥 잘 모르는 지인의 말에만 그냥 그 말만 믿고 물건을 선택하시면 후회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디테일링으로서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내가 정말 검증해보고 실제로 그냥 눈 감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검증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더 재미있게 디테일링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합수 뿌려줬고요. 이제 폼 뿌렸으니까요. 이제 미트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주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테일링을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디테일링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2014년도, 뭐 2013년도 말 그쯤부터 입문을 해서 지금 디테일링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뭐 14, 15, 16, 17, 18, 19, 20 지금 7년차, 횟수로 7년차 지금 디테일링을 즐기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차가 굉장히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랫동안 버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제가 한참 입문해서 많이 이제 보고 배우고 했던 흔히 이제 네임드라고 일컫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별로 안 남아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오랫동안 이 좋은 취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막 화두를 던지죠? 저는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디테일링을 오래 즐기기 위한 비법. 비법도 아닌데, 제일 좋은 비법이 뭐냐? 제가 누누이 저희 채널에서도 강조했던 건데요. 바로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싱거운 비법인가요? 뭐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이제 남자들은 습성이 뭐냐면 이렇게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강해요. 왜냐면 이제 남자는 이제 동물적으로 봤을 때 무리를 지어야 이제 사냥하기도 좋고 뭐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한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무리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이 취미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뭐 7년 동안 디테일링을 생활을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뭐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인연들도 만나고 이제 그래 왔는데 이게 한 번씩 그렇게 시련이 좀 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조금 상처받는다랄까? 이게 아무래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맺어진 인연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막 이제 슬럼프가 와요. 내가 너무 내 자신 자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무리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의 가치만을 중요시 하다 보면 그 중심이 되는 그 집단이나 그 모임이 흔들리게 되면 되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재미를, 세차의 재미를 순수하게 그 세차를 하고 내가 새로운 제품을 써보고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하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그 모임에 위기가 왔을 때 혹은 뭘로 인해서 그 모임을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됐을 때 세차도 같이 접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세차라는 거는 사실은 세차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차를 세차하는데 남들이랑 같이 하진 않잖아요. 내 차는 내가 세차하는 건데 이게 혼자 세차하다 보니까 심심해. 그러니까 좀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요. 저는 그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세차는 나 혼자 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얘기하면 제 차는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적절하게 내가 주체가 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듯이 그러면서 하면은 이게 시너지가 되지만 이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하죠. 세차를 하고 내가 스스로 즐기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중심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도가 돼버리면 그 모임에서 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중심이 근간이 흔들리게 돼서 그냥 세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세차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야 되겠다. 내가 다른 집단이나 뭔가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를 하게 됐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제가 뭐 잘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여태까지도 디테일링을 즐겁게 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디테일링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좀 사람을 대할 때 쿨해져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밀당 하듯이 내가 이 모임이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도 내가 주체가 돼야 되고, 결국엔 내 차는 내가 세차하는 거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바닥에 깔려 있어야, 그래야 위기가 와도 그걸 털고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세차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취미가 나는 정말 내 평생 갈 수 있는 취미로 생각을 하신다면 무엇보다 뭐 세차 실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검사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남들보다 잘한다고 무슨 뭐 누가 대회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세차 실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디테일링 본래의 즐거움, 이렇게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팝을 형성하고 뭐 어디 가서 완장차고 이러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면, 그래서 세차를 하게 되면 세차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좀 뭐랄까,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되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에 있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즐겁게 디테일링, 순수한 그 디테일링의 재미, 그 매력, 그거를 더 오랫동안 느끼면서 세차 생활을 하려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부질없습니다. 뭐 세차가 뭐라고, 뭐 그 안에서 내가 좀 잘났고 남들보다 좀 큰 소리 좀 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죠? 내가 내 차 깨끗하게 씻으면서 다 깨끗해진 내 차 보면서 음료수 한 잔 혹은 담배 한 대 싹 피면서 흐뭇해하고 그러는 거가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 별것도 아닌 그놈의 권력 혹은 뭐 유명세? 사실 그건 유명세도 아닌데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내가 디테일링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정말 주된 목적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결국엔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고, 저는 이제 아이의 아버지이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회 구성원이고. 그런데 그냥 마치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그게 그냥 전부인 것 마냥 이 안에서만 어떻게 그냥 좀 인정받고 그래 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시고 디테일링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즐거움, 그런 것에 빠져보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보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제넘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미트질 끝났으니까요. 고압수 쏘고 이제 드라이잉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부 세차는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제를 뿌려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G테크닉의 QD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느낌이 QD를 뿌리고 싶네요.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은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지금 1주년 이벤트, 네, 여러분들께 아마 공지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게시물로요. 2월 10일 월요일부터 당첨되신 분의 차량을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미 당첨자분께는 당첨 사실을 알렸고 날짜 조율해서 그날부터 이제 차량 작업을 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됐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월요일인데 그날부터 아마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차량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마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유리막 코팅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차가 굉장히 크고 또 검정색 차여가지고 뭐 상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차가 꿈을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3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G바겐도 했는데 뭐 카니발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월 10날 그리고 11일 뭐 길게는 12일까지도 아마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할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평소에 DK랑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주 마이온 게러지로 오셔가지고 여기가 제가 항상 이제 촬영하는 장소는 1번 게러지예요. 게러지가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은 다른 개인 샵이고요. 1, 2, 3, 4, 5가 이제 셀프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저는 주로 1번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작업 때도 1번 게러지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만약에 구경하러 오셨으면 저 블랙 디테일 구독자입니다. 뭐 구경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반갑게 또 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가지고 쭈뼛쭈뼛 인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네, 절대 제가 해치지 않습니다. 뭐 똑같은 아재끼리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죠.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얘가 진짜 실력이 있는 놈 맞나 이렇게 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네. 다만 또 못한다고 구박은 하지 마세요. 멘탈이 좀 약해갖고. 그래서 2월 10날부터 11일 길게는 12일까지 제가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요. 시간은 제가 애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오전 한 10시부터 시작해 갖고 작업을 할 거고요. 아마 저녁 먹을 시간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한 6시? 네. 5시? 6시 정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세차장이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막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엄청 많이 오실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주차 공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주제는 뭐냐면 제 댓글로 프로 디테일러들은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궁금할 수 있죠. 왜냐면 뭐 아무나 프로 디테일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자격증이랑 국가 자격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프로 디테일러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고, 왜냐면 이제 제가 예전 영상 보시면 그 SM6 차량을 제가 코팅하고 풀 디테일링 한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샵에서 폴리싱이랑 이런 거 유리막 코팅까지 다 받으시고 나서, 유리막 코팅은 아니었구나, 광택 시공을 받고 난 차라고 제가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런 정도의 성의도 없는 분이, 실력도 안 되는 분이 어떻게 프로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혹은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가 공인하는 디테일러라든가 아니면 뭐 차량 뭐 관리 뭐 이런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를 교육해 주는 기관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직업 학교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뭐 실직을 하고 내가 직업으로서 뭐 도장을 뭐 하는 기술이라든가, 나라에서 이제 국비로 이제 지원해 갖고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그런 비슷하게 이제 광택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이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거기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해서 뭐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게 이제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IDA, 인터내셔널 디테일링 어소시에이션인가? IDA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활동이 좀 활발해진 그런 협회인데요. 그 협회에서 이제 따로 교육을 해주고,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뭐 이렇게 수료증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디테일러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주기 위한 뭐 그런 체계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렇게 뭐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것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이익 단체거든요. 그냥 뭐 그냥 상인협회 뭐 이런 것처럼 디테일러들끼리 그냥 좀 모여서 우리끼리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취지의 모임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공인된 자격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셀프 폴리싱 가이드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게 정말로 잘하는 광택집을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혹은 거기에 있는 장비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참 맹점인데, 그래서 분명히 내 소중한 내 차를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또 반대로 또 이렇게 그렇게 실력이 별로 있지도 않은, 그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또 분야가 디테일링 분야인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분들이 다들 실력이 엉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프로분들 중에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뭐 디테일러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교육하고 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는 그런 자격증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내가 프로 디테일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의도셨으면 사실은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손님으로서 좀 괜찮은 광택샵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고르면 좋을까, 이런 의도로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지인도 뭐 디테일링에 뭐 조예가 좀 있는 분이라든가 뭐 좀 차가꿈을 좀 하시는 분이면 좀 알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차 그냥 맡겨봤는데 뭐 괜찮게 했어,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랑은 사장님이 달라졌다든지, 알고 봤더니 그 샵이 그냥 차만 받고 출장 광택을 불러서 광택을 해주는 데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를 맡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광택샵이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건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샵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결론이 도달했냐면, 아까 제가 왜 유리막 코팅을 고를 때 그 메이저 브랜드에서 골라라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잘 찾아보시면 그런 메이저 브랜드의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테크닉이라든가 뭐 카프로 혹은 뭐 기온,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자신들만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브랜드를 그런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브랜드에서. 근데 그런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뭐 장비들, 뭐 실력까지는 솔직히 검증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적어도 제대로 된 장비와 시설을 갖췄는지 정도는 검증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그런 뭐 인증된 시공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뭐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렇게 메이저 코팅 브랜드를 한테 이제 인정받은 인증 시공점을 가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즐겁게 세차를 마쳤습니다. 그 혼자 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또 많은 얘기들은 다음번 워시앤 토크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시거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열심히 모아놓다가 다음번 워시앤 토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